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마음에도 없는 말로 공동체에 섞이기 위해 노력한 적 있으시나요? 한순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오랜 친구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는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82%가 좋았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관계가 90% 이상으로 순간의 말실수에서 시작된 점입니다. 요즘 특히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정작 어떤 익숙한 독이 될지, 어떤 익숙한 약이 될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똑똑하고 빛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이런 말들을 피하고 있나요? 오늘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말 여러 가지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법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될 말과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하기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지적과 충고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니? 그런 말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특히 독립적인 자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최근 한국가정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논쟁 중 67%가 부모의 의견과 충고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아이들에게 너는 참을성이 이렇게 없니?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해? 만약 그렇다면 그 자녀는 다시의 길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많이 힘들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구나. 내 말을 듣고 내 마음도 아프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지적과 충고 대신 이해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다가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얘기해서 알려줘야 할 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적받은 순간의 상처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의로 건네는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가능한 문제를 생각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는 말에 그냥 이직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 요즘 우울해. 라는 말에 운동이나 취미를 가져봐. 라고 대답하는 것. 이런 말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국심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처받는 사람의 92%는 실제로는 조언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공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그래. 내 마음이 많이 다쳤을 것 같아. 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너랑 같은 마음이었다. 여러분은 자신을 버리려고 할 때 대부분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대화를 가로막고 상대방을 더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 있나요? 너는 아들이 청소부라고? 우리 아들은 검사야.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가정문화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78%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던진 말 한디는 특히나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은 마치 요리와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아니면 대화를 나눌 수 없는가? 셋째,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가? 에이,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요.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나는 당신과 생각이 많이 비슷해요. 힘든 일이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내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나도 기쁘다. 한 번 뱉는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바로 짜증나는 말투가 어떻게 관계를 망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투를 좋아하는 분들이 본 적 있나요? 아, 내가 100번 얘기했잖아. 아, 미안해. 내가 너 생각해서 먼저 사과했잖아. 이제 됐지.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짜증나는 말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쓰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족 문제대화 단절 원인 1위가 바로 짜증나는 말투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녀 간의 대화에서 이러한 말투가 가장 큰 싸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짜증나는 말투는 마치 독처럼 사람을 힘 빠지게 합니다. 달콤한 내용이 짜증나는 말투로 전달되면 그 말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짜증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짜증스런 말투를 피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봐요.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어색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떡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날 것 같으면 숨을 고르고 응답하세요. 급한 마음에서 짜증나는 말투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좋은 대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내용은 우리 생활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바로 사생활 공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의 아들이 아니어서 어쩌고, 우리 며느리는 이야기야. 이런 대화, 특별히 모임에서 자주 오가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런 사생활을 공유할 생각이 없나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 노년층의 인간관계 갈등 중 45%가 사생활 공유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녀나 며느리의 사생활을 공유했다가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의 사생활이 내가 모르는 이웃들 사이에서 퍼져 있다면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 주제를 이렇게 바꿉니다. 요즘 운동이가요? 최근에 좋은 일 없나요? 이번 주말에 맛집 추천해 주세요. 그래도 내 것이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을 담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새어나간 사생활은 걷지 않고 떠날 수 없습니다. 마치 인터넷에 올려진 글처럼 한번 공유된 사생활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로 구성된 내용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1,000만 원 벌어 요즘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며 그 정도 월세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돈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대화하지만 이런 대화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갈등관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 관계의 원인 중 38%가 돈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 문제와 아이들의 논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선의로 작성하기 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하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참여를 원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대화가 평생의 앙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건강은 인식하시나요? 새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가요. 그래도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병가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지지로 표현된다는 것을요. 돈 이야기는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마음이나 걱정이 영원히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독특한 말들 모두 이해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에 대해 얘기 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문제와 충고, 지적하는 훈수, 무심코 던진 말, 짜증나는 말투, 사생활 공유, 돈 이야기. 이런 대화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대화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 행복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 막지혜 나침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